문화저널 21 독자 여러분, 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9월 11일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방역과 경기 보강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 부담 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 돌봄 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됩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의 휴대전화 요금 2만 원 경감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많이 돼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기준으로 155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넘게 100명대를 계속 유지하자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일시의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적인 노력으로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한편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문을 닫고 시름에 잠긴 영세 상인과 2학기에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달라. 강력한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고통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박 1차장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증상이 유사해 자칫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위험이 있다며 임산부,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만성질환자 등의 예방접종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청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인력 규모가 기존 907명에서 569명 늘어난 1,476명으로 커지고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소속 기관으로 갖추게 됐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북, 경남 5개 권역에 지역 단위 질병 대응센터가 새로 설치돼 지역 단위 방역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일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 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조합해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 원, 이와 관련된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연관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는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현장 콘서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문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직접적 매출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콘서트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순회 공연 매출액을 제외하고 온라인 콘서트 매출액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의 상향에 따른 상승 효과 등을 추가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0회 요가 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차세대 요가 지도자들이 자격증을 받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강원도 정선군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니스에서 킴스 요가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7월 19일 사단법인 코리아 요가 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제20회 요가 지도자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새내기 지도자들의 자격증 수여식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5일 오후 15명의 자격증 합격자를 비롯한 30여 명은 파크로시 GX룸에서 코리아 요가 얼라이언스 김옥선 부회장의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어 자격증 수여식 및 조병혁 이사의 애니어그램이 진행됐습니다. 6일 아침에는 파크로시 루프탑에서 모닝 요가 및 명상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하지이 코리아 요가 얼라이언스 회장은 예전에는 요가를 배우려 해도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오늘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스승이 있었고 또 자신이 스승이 되어 새로운 요가 입문자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킴스 요가 김성수 원장은 요가는 도구가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가벼워지게 하는 힘과 치유의 효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의 이용 시간이나 영업 방식 제한과 대중교통 단축 운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150명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